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기대 이상의 결과에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운수 좋은 날. 그런데 그 행운이 소름 돋는 오싹한 이유 때문이라면? 이번 이야기는 박조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박조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박조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붕어 낚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 동네 근처 가지차는서만 낚시를 즐기고 여기저기 다른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과거에 딱 한 번만 빼고 말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동네 가지천 노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긴 양어장이 망하면서 거기 물고기들이 많이 풀려나와서 그 주변에서는 던지면 나온다는 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들이 그렇지 실제로 거기서 낚시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나 카더라였으니까요. 저랑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희죽희죽 하다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잘 나올까 하고 말이죠.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친구와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긴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었는데 확실히 전에 양어장을 한 것 같은 폐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보니까 떡밥 붕어 낚시 수영 금지 구역이라고 경고판이 있더라고요. 우린 그렇지 하면서 역시나 카더라구나 하면서 그때 중심이 돼서 떠들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욕을 한 바가지 했네요. 그러다 거기까지 간 게 아쉬워서 주변에 저수지라도 찾아서 낚시를 하기로 하고 근처 가까운 저수지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네 저수지라고 보일 정도의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사람들이 다닌 흔적도 별로 없는 조용한 저수지였습니다. 우린 낚시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귀키한 그 퇴비 비슷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만 별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거기서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불쾌한 냄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새로 산 떡밥을 그 친구와 같이 쓰겠다고 하고는 챙겨오지 않았던 겁니다. 낚시를 동네에서만 해오던 터라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는 습관 탓에 어디에도 여분의 떡밥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린 지렁이라도 잡아서 할 생각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날 비가 왔었는지 주변에 비가 내린 흔적들이 있었는데 우리들 자리 뒤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 그 파헤쳐진 땅엔 다행히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들이 굵직굵직한 게 우리가 찾는 얇고 작은 산지렁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렁이는 다 같은 지렁이겠거니 하고 우린 땅에서 돈이라도 줍는 듯 마냥 신나서 웃으면서 그 굵직한 그 애들 손가락 굵기만한 지렁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살짝 파헤치니까 그 지렁이들은 징그러울 정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헤칠수록 그 아까 전에 나던 퇴비 냄새가 짙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친구는 거기서 그 퇴비 만드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악취, 진짜 악취도 그런 악취가 없었습니다. 우린 자리로 내려와서 낚시를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낚시하는 자리에선 다행히 그 악취가 좀 전보다는 좀 덜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었고요. 처음 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보다 조금 덜한 정도? 친구는 아마도 거기가 그 동네 사람들이 자연 퇴비를 만드는 곳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렁이를 미끼 삼아 낚시를 하는데 뒤쪽에서 계속 뭔가 모여서 이상한 소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 개의 안광들이 보이는데 얼핏 봐도 고양이만한 작은 산짐승들이 몇 마리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아까 우리가 지렁이를 잡던 곳에서 서로 소리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 주변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잡다만 그 지렁이를 먹는 것이겠지 하며 다시 앞을 보고 찌를 보는데 그때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월척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시작. 친구와 전 그날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마리수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두 준수함을 넘는 월차급으로요. 아마도 굵고 큰 지렁이를 써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친구와 저는 연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조용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저수지. 그때까지도 그곳엔 낚시하는 사람이 저와 친구 둘뿐. 우린 이렇게 좋은 곳에 왜 낚시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알 좋은 붕어를 잡는 거 아니겠냐고 다음에 또 둘이서만 오자며 엄청난 조가에 입이 귀에 걸린 상태로 대화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붕어들은 마지막 사냥을 하는 듯 찌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지자 멈추는 입질. 우린 밤을 새워 낚시를 했지만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혹시나 하는 마지막 입질을 기다리며 있는데 사람 몇이 맞은편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수지 뚝방을 걸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우린 우리 뒤쪽에 퇴비를 가지러 오는 건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내 여럿이 온 사람들은 우리를 한번 쓱 보더니 우리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하는 말. 비가 와서 이장하기 좀 쉽겠다. 오늘만 바짝 하면 끝나겠어. 우린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가 지렁이를 잡던 그곳은 파헤친 무덤에서 나온 흙을 다시 메운 무덤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밤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여기저기 파헤친 뒤 다시 그 흙으로 채운 색이 다른 무덤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밤에 이장하려고 시신을 꺼낸 뒤 메운 무덤 자리에서 지렁이를 잡으려고 다시 그 무덤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퇴비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우린 급하게 저수지물에 손을 씻은 뒤 밤새 잡은 붕어를 다시 풀어주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귀신을 보거나 느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오싹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박조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이 사연을 보면서 해골물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원효대사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뭔가 좋은 것을 앞에 둔 마음, 그리고 기대 이상의 조화. 이런 것들이 그 지독한 냄새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겠죠. 역시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독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밤에 저수지에 가본 경험 있으세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외엔 인공적인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저수지면 밤하늘 아름다움이 더 제대로죠. 그런데 아름다운 밤하늘 별들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이번 괴담은 괴담독 시청자라고만 밝힌 마선생님께서 지인들과 낚시를 하다가 직접 경험한 기묘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마선생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선생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생님이 그 경험을 한 건 10년 조금 더 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30대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마선생님은 주말이면 거의 유일한 취미인 루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낚시를 즐기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낚시 잘 된다고 소문난 곳들, 낚시 명소라고 소문난 그런 곳들을 돌아다녔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캠핑 시설이 있으면 캠핑을 하고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을 하고 이도저도 없으면 노지 캠핑을 하면서 1박 2일을 정말 알차게 즐겼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그렇게 알차게 즐기던 그 시절, 한창 더운 7월 바로 그때 주말에 낚시를 가서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기묘한 경험을 했던 그곳은 지금은 호수공원처럼 개발이 돼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 단위나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되었지만 그 기묘한 경험을 했던 당시엔 숲이 우거지고 인공 조명도 하나 없는 인적이 드문 대형 저수지였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추어탕집이 있더래요. 가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하시는 작은 가게였고 그때 손님은 마선생님 일행뿐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낚시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지 낚시하러 왔어? 라고 짧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 선생님 일행들은 할아버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그렇다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냐고 물었는데 그냥 가. 요즘 여기 안 좋아. 할아버지 말씀이 요 근래 저수지 그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만 며칠 전에는 익사한 여자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산 돌아서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낚시는 잘 된다고.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가 여자 시체가 나온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방에 계신 할머니께서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들은 뒤에 주방을 한번 보시더니 하시던 말씀을 멈추셨다는데요. 열린 가게 문으로 밖을 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부채질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게를 나서는데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수지 안쪽 산 돌아서는 곳엔 가지 말라고요. 일행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네네 하면서 이제 웃고는 가게를 나와서 낚시를 하려고 계획한 포인트로 향했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은 개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모두는 그때까지 강이며 저수지며 여기저기 결코 적지 않은 곳들에 갔었는데요. 간 곳들 중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들도 있었고 폐가나 흉가가 있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들도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당연히 모두 웃고 넘어갔다는 거죠. 아니 뭐 귀신이 나오면 오히려 사진 찍고 돈 버는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답니다. 원래 낚시 캠핑을 생각한 자리는 그 저수지 초입에 주차를 한 뒤에도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그곳이 할아버지가 말한 그 산 돌아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다는 그곳. 도착하기 얼마 전 여자 시체가 나왔다는 그곳. 가기 전에 사진으로 볼 땐 주변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할아버지가 말한 곳이구나, 그곳이구나 하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쭉 이제 물가 옆으로 이어진 산 옆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이 절벽처럼 바뀌면서 튀어나와서 그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없는 곳이었고 그 길 끝나는 곳은 루어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봐도 포인트가 그림이구나 할 정도로 이제 좋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제 민물 비린내가 풍겨오는데 사실 바다 특유의 냄새처럼 민물도 그 특유의 비릿한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있는데 특히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그 민물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낚시가 잘 될 그 징조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게 100%다 맞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마 선생님 일행들도 물고기가 이제 많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오늘 낚시 잘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싱글벙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뜬 일행들은 멋진 경치와 포인트에 감탄하면서 야영하기 위해서 텐트 칠 자리를 찾아봤는데 마침 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었는지 건초까지 깔아둔 평탄 작업이 잘 된 평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빠르게 그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 치고 테이블도 깔고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해두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예상한 것처럼 그리고 소문처럼 물고기가 잘 나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모두는 텐트로 모여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간단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민물 비린내가 엄청나게 풍겨오더랍니다. 좀 전보다 더 강하게. 진짜 과장 좀 더 보태면 그 수산시장 비린내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후각이 이런 냄새들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뭐 어떤 냄새든지 뭐 향수 냄새도 처음에만 그렇고 그 물비린내도 똑같은데
마 선생님 그 일행들도 아마 물비린내에 익숙해져서 무뎌진 상태였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더 강한, 좀 전보다 더 강한 그런 물비린내가 풍겨왔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맑았던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고, 그리고 무슨 태풍 버금가는 강풍이 불어오는데, 이건 낚시는 둘째치고 텐트까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라 그곳에서는 도저히 야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리 걷고 비 쫄딱 다 맞으면서 왔던 길로 다시 그 차가 있던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비는 점점 더 강해져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들이붓는 것까지 바뀌었다는데요. 비 엄청 오면 앞도 뿌옇게 되고 시야가 나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비가 엄청 내리는데 물가 쪽을 보니 뭔가 하얀 그 무리를 둥둥 떠서 움직이는 그 하얀 물체가 보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행들을 따라 같이 흘러서 움직이더랍니다. 처음엔 비가 그 물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줄 알았다는데, 그럼 수면 위에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특정 거리에 있는 그곳에만, 그 특정 위치에만 하얗게, 그런데 또 그게 마치 일행들을 따라오는 듯 일행들이 걷는 그 같은 속도로 일행들 옆에서 흘러가더라는 거죠. 거리도 뭐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걸 처음 본 사람은 맨 앞에 가는 그 친구였다는데, 모두에게 그걸 알려줬고, 그리고 그걸 본 모두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뭐 어떻게 꼭 사람이 물 위에 누워서 떠 있는 것 같냐. 뭐 이런 대화들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 선생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비가 막 쏟아 붓는데 그 빗소리 사이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그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졌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영화에서 보면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또 뭔가 서글픈 듯한 느낌이 들고, 처음엔 비도 오고 몸도 젖고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앞서가던 친구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냐면서 말을 하는데요. 마 선생님이 느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일행들은 서로 나도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때 맨 앞에 걷던 그 마 선생님 앞에 있던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냐고 처음 말한 그 친구, 물 위에 떠있는 그 하얀 걸 처음 본 그 친구가 이번에는 슬쩍 고개를 돌려서 물 쪽을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참 그것을 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야, 뛰어! 맨 앞에 있던 그 친구는 그 말을 한 뒤 바로 막 내달리기 시작했고, 마 선생님과 그 나머지 일행들도 그런 친구의 말과 모습에 같이 막 달리고, 모두는 그때부터 차가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맨 앞에 있던 친구는 바로 차를 몰고 거기에서 나가자고 했다는데요. 그땐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없었고, 이상한 분위기에 휘말린 듯한 느낌? 하여튼 묘했다고 해요. 그때 마 선생님은 사실 그 몸이 비에 홀딱 젖었다고 해도 한여름인데 이상하리만치 그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 진짜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모두는 차를 끌고 한참을 가다가 그 큰 도로에 있는 모텔에서 멈췄다고 하고요. 그 모텔에서 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고 옷들 갈아입고 맥주 한 잔들 하면서 이제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친구 말이, 그 제일 앞에 가던 달리라고 했던 그 친구 말이 어떤 여자가 또렷하게 자신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뭐지 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부르더래요. 그건 서글픈 느낌이 드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멀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고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곳이 물 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 쪽을 봤더니 그 계속 물 위에 떠서 일행들을 따라오던 그 하얀 거품 같은 거, 그 하얀 물체, 마치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으로 그 일행들을 따라오던 그거, 그게 어느새 아까보다 더 땅에 가까워졌는데
흐릿하지만 분명히 그 하얀 것에는 마치 검은 수초 비슷하게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이 있는 아주 하얀 얼굴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몸에 붙은 채로 수면에서 90도 수직으로 꺾어서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래요. 그게 아직 사람 얼굴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그게 뭔가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려는 그때 그 친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가지 생각. 그 생각에 그 친구는 온몸이 떨렸고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그게 창백한 사람 얼굴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모두에게 달리라고 했다는데요. 그 떠오른 생각이라는 건 루어낚시를 하면 물속에 미끼를 던지고 낚싯대와 릴로 미끼를 움직이기 때문에 루어낚시를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 물속 장애물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방향과 속도라든지 물속 환경이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이 흐르는 방향은 까지만 말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모두는 그 말만 듣고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물이 흐르는 방향은 그 하얀 그게 떠내려가는 반대 방향, 즉 마선생님과 일행들이 가는 길 그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는데요. 이해되시죠? 그건 떠내려가던 게 아니라 자력으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마선생님과 일행들도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평탄 작업이 된 곳, 텐트 쳤다는 거기, 평탄 작업을 하고 건초까지 깔려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전에 여자 시체가 나왔다? 거긴 높은 확률로 그 시신을 수습한 자리였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어쨌든 그런 일을 경험한 뒤 마선생님과 친구들은 그 뒤부터 귀신 같은 게 어딨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데 뭐 말끝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모텔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처음 물 위에 뜬 하얀 그걸 본 친구, 그 친구 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다고 하는데요.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진 멀쩡한 타이어였는데 타이어 측면이 부풀어서 타이어가 터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타이어 터진 그 차, 그 맨 앞에 갔다는 그 친구, 그 차 트렁크에 실은 게 텐트 칠 때 그 바닥에 까는, 그래서 그 건초와 닿는 그 방수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수포에는 건초들이 붙어 있었고요. 뭐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뭐 그랬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평탄 작업하고 건초 깔아둔 자리며 타이어니 뭐니 뭐 다 그렇다고 치고 뭐 귀신 얼굴을 봤다는 그것도 혼자 봤다고 하니까 그냥 접어두고 그날 한 명이 아닌 거기 있었던 모두가 본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게 일행을 따라오는 듯 물 위에 떠서 흐르던 그 하얀 물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그냥 모두가 동시에 느낀 단순 착시였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으로 선입견을 가지는 타입이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지인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가볍게 넘겼다가 동그라미님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다시 지인의 얘기가 생각난 그런 사연입니다.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인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록을 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뭐 그냥 유일한 취미라고 해도 그래서인지 낚시를 하는 지인들이 많고요. 예전에 같이 낚시하는 친구 하나가 홍천 사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집 앞 홍천강에서 낚시 캠핑을 하는데, 그냥 집 앞인데도 맨날 보는 홍천강인데도 여름이면 텐트 치고 그렇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낚시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물속에서 파랗게 빛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게 슬슬 자기들 쪽으로 오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강한 파란빛. 그게 얼마나 강했냐면 꼭 랜턴으로 비추는 것처럼 친구들 텐트까지 그 빛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쳐다보면 멈춰있더라는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다가 친구들도 그게 이상해서 슬쩍 안 보는 척하니까 이게 다시 또 슬금슬금 친구들 쪽으로 오고, 그러다가 다시 쳐다보면 또 안 오고.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홍천 상류 쪽이 물살이 빠른 곳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런 곳이었는데 그 파란 불, 물속에 있는 파란 불, 그게 빠른 물살 속에서도 그냥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흘러가지 않고. 저는 사실 그때 그 말 듣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UFO 아니냐고, 뭐 외계인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땐 괴담록을 할 때도 아니니까. 그런데 괴담록을 하면서 구독자 동그라미님께서도 제가 낚시를 하니까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신 게 있는데, 용담 선바위라고 하는 곳이라는데요. 거기 가면 산 아래쪽으로 버드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대요. 동그라미님은 거기 근처 강가 중간쯤에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강물 속에서 일렁이는 그 파란 빛이 보였고, 그 빛은 동그라미님 주변 버드나무까지 비쳤고요. 혹시 낚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그렇게 빛이 나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처음엔 그게 밤낚시할 때 사용하는 캐미라이트인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 말처럼 물속에서 빛이 나는데 땅에 있는 어떤 물체까지 그 빛이 닿는다고 하니까 이게 많이 비슷하죠? 친구가 한 말이랑. 그때 동그라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들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붕어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잉어 같은 큰 물고기가 걸렸을 때 낚싯줄이 터지면서 찌가 같이 딸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찌에 캐미라이트라고 밤낚시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물고기가 움직일 때 그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파란색이었단 말이죠. 거기에다 친구들은 차까지 빛이 비쳤고, 동그라미님은 그 주변에 버드나무까지 빛이 비쳤고. 더 불가능한 얘기죠. 전자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색이 서로 교차로 나열이 돼서 파란색만 있진 않고요. 빨간색, 형광색, 뭐 하여튼. 그리고 전자케미도 물속에서 그 육지에 있는 차나 버드나무까지 빛이 비친다는 거는 절대 무리고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님한테 이제 아니라고, 낚시용품 중에 그렇게 수중에서 빛을 내고 그게 육지에 있는 곳까지 빛이 닿을 정도로, 저도 낚시를 꽤 했지만 제가 아는 것들 중엔 그런 건 없다고 이제 답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무속인들 달맞이굿? 무슨 큰 구슬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이게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물속에서 빛나는 거, 그건 낚시하면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물고기 입에 걸린 그 찌에 껴진 캐미라이트였거든요. 그리고 도깨비불도 무덤이나 뭐 산속이나 오래된 폐가 같은 곳에서 봤다는 그런 경험담은 많이 들었는데, 물속에서 파란빛? 그것도 텐트나 나무에 비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빛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 사연은 무섭고 뭐 귀신이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도 계실까요? 정말이지 친구와 동그라미님이 봤다는 그건 뭐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